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계속 일산 미래 아파트 가격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도 밝혔듯이 이 일산 아파트, 물론 전역입니다. 일산 아파트 전역이 창릉 입주 때까지는 창릉 입주가 뭐 7, 8년 걸려야지 이제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산의 어떤 호재, 뭐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CJ 아레나 공연장이라던가 또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킨텍스 개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서해선 대표적인 게 이제 소사선 같은 경우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GTX-A 공사를 지금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호재로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해 두고라도 수요 공급만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언제 되느냐? 계속 멈춰 있다가 뭐 서울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가 근무하는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속 좁게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언제 되느냐? 7, 8년 뒤에 창릉 입주 때, 그때 가서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뭐 1600가구 선분양 한다고 하는데, 선분양 자체는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명확한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들어서 굉장한 경쟁률을 보일 것 같은데, 뭐 학교 다니면서 내가 전교에서 1등한 적이 있으면 뭐 승산이 있는 거겠죠. 보통 지금 뭐 300대 1 경쟁률이라고 치면 내가 300명 속에 껴서 달리기를 해서 1등만 이제 당첨이 가능한 거죠, 그죠? 300명 중에 한 명만, 나머지 299명은 또 다음 사기 신도시 때 기다리 말든 뭐 그때까지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선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 분양 받았다가 잘못하면은 계속 7, 8년 동안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산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요즘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상승률하고 아파트 하락률하고 다 50대 50, 5대 5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95대 5입니다. 그 5, 대표적인 폭락 그 5에 해당되는 게 리먼 사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IMF 때 그랬던 거죠. 물론 IMF 때 이제 국제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생겨나고 뭐 정말 혼동에 우리나라였었는데, 다행히 금목이라던가 이런 국민의 어떤 저력을 발휘해서 잘 이겨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에 내가 베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 그냥 우상향한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음마 아파트 경우 2,500만 원에 시작됐는데 25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처럼 계속 끊임없이 우상향을 해왔단 말입니다. 물론 내려갈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래 내 미래 자산 가치를 5%라는 하락에 맡길 건가, 95%라는 상승에 맡길 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승에 맡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 아파트 미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에 제가 투자했었던 37평 사례로 들었는데 8억이 더블이 돼서 28, 16억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창릉 입주 때까지. 매년 1억씩만 올라도 8년 뒤니까 지금 8억에서 매년 1억씩 8년 뒤니까 8억이 오르겠죠, 그죠? 그럼 28, 16억입니다. 물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무주택자로 월세 전세 살지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이니까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해놓지 않으면 내 미래는 아무것도 내 현재에서 더 나아가고 더 전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무언가 자산 가치 투자를 해야만,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 가치에,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니까, 그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내가 전세 3억을 묻어놨다. 그러면 이 3억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2억 9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년 뒤, 4년 뒤에는 2억 8천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3억을 빼서 그냥 투자해 놓는 거예요. 전세 끼고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네, 그죠? 전세 끼고 3억 전세 끼고 나한테 3억이 있으니까 6억짜리 아파트에 투자를 해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강촌마을 32평이 8억대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32평이 8억, 8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32평이 당연히 이제 8억이 되겠죠. 여기 4단지, 이 5단지, 제가 작년 9월에 투자했었던 그 32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32평이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7억인데 뭐 오늘 강촌마을이 8억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이 백마마을 5단지에 투자를 했으니까 저도 강촌마을만큼 입지 여건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 8억이 되겠죠. 곧 조만간 8억이 되겠죠. 4억 5천 투자를 해서 샀는데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산 거죠. 근데 뭐 7억이 넘었으니까 투자 수익률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장 다니면서 벌은 그 연봉보다 훨씬 더 잘 벌었을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 작년 9월이니까 지금 뭐 수개월 전이잖아요, 그죠? 실록이 푸르른 이 찬연한 초여름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저렇게 막 하루가 다르게 짙푸르게 지금 잎이 솟아나고 있는 이 실록의 계절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저렇게 막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수국에 관심이 많아서 수국 삽목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떤 거 살아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제가 잘못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살아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자기의 생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하다못해 수국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도 내 욕망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물론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선한 가치관을 투자하고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뭐 선한 인성을 베풀고 나눠주고, 뭐 인성이 사실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베푼 것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미래 나의 모습이 이제 되는 거예요. 또 무서운 말,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난은 대물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상주에서 그 시골에서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공무원이었지만 정말 가난했고, 나 또한 엄청 가난하게 살아왔고, 내 딸들이 한 놈은 공무원이고 한 놈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지만 또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대물림 되니까 그 윗대에서부터 쭉, 그러니까 은수저냐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파트 30평대, 더도 덜도 말고 이 백마마을에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으면 그 가난의 대물림이 어느 정도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파트 32평, 여기 5단지 같은 경우에 3단지 경우 이제 31평인데 그 아파트를 사주는 순간 이 아이가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다리가 겨우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극도의 그 가난으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가난이 되물림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투자자들이 그래도 간혹 몰려드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주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찬스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건 가난은 대물림 되니까 그 고리를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부모된 마음에서 우리 아이가 아파트 전세가 아니라 자가에서 살 수 있는, 보통 크게 나누어서 40% 자가가, 물론 20대는 뭐 8, 90%가 다 월세 전세 사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40%가 자가에 살고 있고 30%가 전세에 살고 있고 30%가 월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막 굉장히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앞으로 월세가 계속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거 비용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구를 받고 주세를 매주 반값을 내는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 같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일산 아파트에 투자해 두면, 내가 무주택자라면 그게 본인이든 아니면 자녀분이든 투자해 두면 적어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고리의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천민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뭐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뭐 직장 상사로부터 뭐 극도의 시달림 같은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다 넘겨짚다 보면 돈 문제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부담을 안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난 월급을 받아야만 그게 생계 유지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도 참 많이 힘든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만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 월급만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짊어질 어떤 미래 책임질 어떤 경제의 수단,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불로소득도 있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 놓으면 얘가 여러 사람 핸드폰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말고 혹시 뭐 관심 있으면 저는 유튜브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자본소득입니다.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이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화량이 이렇게 45도로 가다가 뭐 90도 가까이, 45도로 가다가 90도로 급행창하는 사람들이, 또 폭락론자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냐, 금리 인상 곧 시작되면 뭐 이제 다 아작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리 인상 전에 뭘 하죠? 어디나 다 테이퍼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테이퍼링, 그러니까
수돗물 콸콸 나오던 그 통화량을 이제 잠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찔끔 나오게. 그러면 금리가 언제 인상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테이퍼링을 발표하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 1년 뒤는 어쨌든 금리를 이제 올리겠죠. 그죠? 그럼 아직 테이퍼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그런 엉터리 방송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운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운이고, 행복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내가 지르는 거예요. 뭐 콩나물 사듯이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빨리 내 자산 가치를,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산 가치를 불려나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 하는 것보다 이 자본소득이, 특히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의 어떤 31평 이상은 전부 다 중소기업 다니는 그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자본소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내 미래가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 가난을 나에 대해서 끊어줄 수 있어야만. 저는 아파트를 5채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그 대물림에서 아직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빨리 아파트에 투자해서 자녀분에게 빨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줌으로 인해서 가난의 대물림에서부터, 그 악순환 고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선순환은 정말 선한 영향력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저는 매주 10번 이상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하여간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찾아오는 이 복이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이 찾아왔는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선한 영향력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